이런 개구라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다 보니까 6개월만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쉬지 않고 뺨싸대기 양쪽으로 갈깁니다. 무조건 살컵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아직도 근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점 아주 만족스럽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를 전제로 제 경험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참고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오늘의 주제는 3대 600의 벌크업 상급 노하우 영양편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많이 생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버릴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좀 굵직굵직한 것들로 모아봤어요. 자, 1번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칼로리 벌크업인데 무슨 칼로리에 집착을 하지 않냐, 이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가 옛날에 이제 뭐 막 유명 선수들이 자기는 10,000칼로리로 밥을 먹어버린다, 식단을 해버린다, 나는 20,000칼로리로 몸을 키워서 1년에 20kg, 10kg 대회 체중을 올렸다, 이런 개구라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클린으로 4,500에서 4,600을 쳐넣다가 이제 장이 멈춰버립니다. 더부룩함과 가스가 차가지고 배돼지가 거의 만삭 임산부 옆에 있으면은 만삭 임산부도 저분부터 봐주라고 조금 도망갈 정도, 좀 약간 배려해줄 정도의 배돼지가 됐어요. 진심으로 앉아있으면은 진짜 배가 구라앉히고 무릎까지 나갔어요. 무릎까지. 그 정도로 가스가 차버릴 정도로 먹어버렸던 새끼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6개월 동안에 24kg의 벌크를 해버립니다. 그딴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에 91kg가 됐는데 개망했죠. 빼고 나니까 다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빼고 나니까 거의 답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칼로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벌크업까지도 칼로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최소한 4,500칼로리는 먹어야 돼. 4,400칼로리는 넘어야 돼. 오늘은 몇 칼로리 먹었지? 오늘 4,000칼로리 넘었나? 아, 이거 에반데 더 먹어야 된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네 번째 벌크고요.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거는 칼로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슐린 민감도 신경 쓰기. 벌크업 기간 중에 많이 먹기만 하고 매일 더부룩하고 근육의 장력이 안 느껴지고 펌핑감을 찾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지방이 축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벌크업을 할 때, 벌크업을 하면서 지방이 끼고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더욱더 펌핑감과 인슐린 민감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때예요, 벌크업 때가. 그래서 무작정 매일매일 칼로리만 4,500칼로리, 5,000칼로리 채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리보다 동화율에 신경을 써라. 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동화율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그걸 알아야 될 건데, 동화율이 높을 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펌핑 지속력이 높아요. 그리고 펌핑이 강하게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슴 운동을 하면 어깨가 말려버릴 정도의 펌핑이 와요. 진짜 거짓말 1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일부러 피지 않으면은 거울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해 보여. 근데 등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등이 쭉 펴져가고 가슴이 막 쨍쨍해지는 그런 게 오지는 않고, 가슴은 약간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펌핑 지속력이 높고 식후에 편안해야 돼요. 식후에 막 뭔가 배 아프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이러면은 동화율이 엄청 낮아졌다라는 그런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먹는 즉시 힘이 참, 저 같은 경우에 뭐 밥을 먹는다던가 이 이후에 한 2-30분 있으면 몸이 화 하는 느낌이 나면서 뜨끈뜨끈해지면서 뭔가 그렇게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루피가 기어 세컨드 쓴 거 마냥 힘이 넘칩니다. 실제로 저는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그거를 느낄 때마다 내가 아직 동화율이 높구나, 아직까지는 체지방이 조금 높지만 아직까지는 동화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자, 동화율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동화율이 높을 때 반대겠죠. 또 그냥 생각만 하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또 펌핑 안 되고 식후에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설사하고 훈련할 때 힘이 안 나고 근육의 장력이 안 느껴지고 뭐 이러는 게 동화율이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강력하게 식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걸 먹고 있진 않은지, 혹은 탄수나 지방이나 단백질의 분배나 먹는 타이밍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벌크업 때는 지방이 쌓이면서 호르몬의 변화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 같은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화율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식단이나 그런 거를 최대한 한번 본인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을 하던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찾던가.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 중에 헬스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본인이 직접 느끼고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만약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벌크업은 포기하고 림매스업 느낌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상승 다이어트 느낌으로 가던가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저한테 DM을 주시던가 유튜브 댓글로 물어보시던가 그럼 제가 다 하나하나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근성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 있네요. 체지방이 낮을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동화가 잘 돼요. 펌핑감 잘 되고 근육의 움직임 잘 느껴지고 장력도 잘 느껴져요. 유명 선수들이 높은 체지방에서 인슐린 민감도가 망가지기 때문에 복근이 보이는 정도의 체지방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완전히 세계 최고를 찍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업계 탑급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벌크업이 저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통제된 벌크업은 분명히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대회 위에 오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인슐린 민감도가 망가지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벌크업을 안 한다라고 림매스업이나 상승 다이어트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 최절정기에서 왜 근육량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벌크업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잘만 하면 체지방 18% 20% 정도에서도 인슐린 민감도를 잘 찾으면서 메인 세트의 점진적 과부하를 거시는데 만약에 체지방 18에서 20% 정도의 몸무게가 나갈 때에 내가 뭐 복근이 보이는 체지방 10%, 체지방 12%의 나로 점진적 과부하를 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의 증량이나 템포나 장력을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낮은 체지방 때보다 더 끌어올리면서 많은 근육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나가야 될 길인데 낮은 체지방에서 계속해서 높은 인슐린 민감도를 가지고 나가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했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림매스업식으로 근육을 만드는 거와 잘 통제된 벌크업을 해서 만드는 거가 근데 이제 실패도가 좀 낮죠. 낮은 체지방에서 림매스업 하는 게 강력한 벌크업을 하는 것보다 실패율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벌크업을 했을 때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타이밍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하루 총 탄수의 최소 50% 이상을 운동 전후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루 총 탄수의 70%를 65에서 한 70% 정도를 운동 전후에 분배를 합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가 망한 사람들 잠의 숙면 패턴이 좀 이상하다거나 맨날 달라진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더 인슐린 민감도를 최대한으로 망가진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 400g을 먹는다고 쳐볼게요. 운동 전 90분에 탄수 100g 순탄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중에 탄수 50g 좀 많으면 뭐 20g 30g 드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운동을 어디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뭐 하체 운동을 하면 60g 먹을 때도 있는 거고 뭐 팔 운동을 하면은 뭐 2-30g 먹을 때도 있는 거고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운동 직후 탄수 100g 저는 110g 정도를 먹어요. 현재는 벌크업 중이어서. 왜 110g 정도를 먹냐면은 운동 직후가 동화작용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직후의 탄수 100을 넘게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150을 아침 저녁에 분배를 하시는 거죠. 요거는 한번 진심으로 제가 한번 써먹어보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써 먹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운동 인생을 바꿀 정도의 깜짝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지방 분배법은 간단해요. 운동을 기준으로 그 시간과 멀리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지방은 이제 아침 식사, 그리고 지방 추천은 견과류, 아보카도, 노른자, 올리브유, 아니면은 뭐 그 돼지 기름 있죠? 돼지 기름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마가린 같은 건 안 돼요. 오메가 3 등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전 식사에서도 지방을 넣으면 코르티졸을 떨어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훈련일이 아닐 때는 탄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니다, 똑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는 날과 운동이 하지 않는 날에는 몸에서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더 넣는다고 해서 근육이 더 커지지 않고 체지방으로 변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훈련이라는 강력한 동화작용을 유도하지 않는 날에는 탄수 양을 약 50에서 100g 정도 줄이는 거예요. 저는 80 먹고 40 줄이고 50 한 98, 90 정도 줄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운동 전, 운동 직후에 먹는 양에서 약 30g씩 줄이시고 저는 20g 줄입니다. 운동 중 먹는 탄수는 없애는 식으로 탄수의 양을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죠. 단백질과 지방의 양은 그대로 드세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네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많이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킬로그램당 4g, 5g까지도 처먹었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네, 진짜 진심으로 오히려 안 좋아요. 계속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화되는데 4시간, 5시간 많이 처먹으면 6, 7시간까지도 위장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더부룩함과 가스만 차지 많이 먹고 몰아먹고 하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적당히 나눠 먹는 게 상급 노하우입니다. 하루에 총량만 지키면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소리고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 결과만 찾아서 막 보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은데 또 결국에는 그거에 상반되지 않는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과 알고리즘 속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까지 전달이 된 것뿐이에요. 하루 총량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개소리는 옆집 뽀삐한테 간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옆집 뽀삐에 그거는 이제 뽀삐한테 주시고, 옆집 뽀삐 400g짜리 캠통조림 단백질 200g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쳐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화 효소와 단백질의 작용, 그리고 소화 효소가 단백질과 이 분자 구조로 만나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그 소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남은 물질이 어떻게 내장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포와 상호작용하는지를 공부를 하시면은 그 개족 같은 소리를 반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개족 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겠죠. 한 번에 몰아 먹는 거랑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랑 막 1년에 얻을 게 2kg였는데 300g 얻어주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1년에 2kg 얻을 수 있는 거 1년에 한 1.6kg 얻을 수 있대. 그러면 그거 좀 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추천 양은 1.6에서 2g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과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보디빌딩은 열정이다, 보디빌딩은 초토화를 시켜야 되고 괴멸을 시켜야 되고 척사를 시켜야 되고 잡아 죽여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익스텐션을 한 번에 500개씩 차니까 다리가 좋아졌다더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턱걸이를 1000개씩 하니까 등이 좋아졌다더라, 이런 비과학적, 어떤 사람은 계란을 하루에 50개씩 먹으니까 몸이 좋아졌다더라, 이런 비과학적, 이런 이상한 유사과학에 그냥 그럴듯하고 노력해 보이고 그런 거를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과학은 과학이에요. 절대로 그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거를 벗어난 거 자체가 이미 그게 벗어났다라고 치면은 엘프도 있어야 되고요, 귀신도 있어야 되고요, 조상님들도 뭐 한 번씩 나한테 뭐 영혼으로 날아와서 뭐 복권 번호도 한 번씩 주셔야 되고요, 지구는 평평해야 되고요, 우주는 도넛 모양이어야 되고요, 뭐 스파게티 신이 날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따라가는 건 그 사람이 좀 특이 체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조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뭐 20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0.4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거 했다, 나는 단백질을 10g씩 처먹으니까 몸이 좋아졌다, 그런 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범위, 체중 1.6에서 2g 정도에서 정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는 방법: 한 번의 식사에 40g 5번 먹기. 100kg 기준이네요. 한 30g으로 줄여볼까요? 그리고 개처 맞는 방법: 한 끼에 100g씩 두 번에 몰아쳐먹기. 뭐 이렇게 하셔도 뭐 근육이 아예 안 붙고 그러진 않겠죠. 에? 이두가 아예 안 크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개처 때립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제 제자가 있다라고 쳤는데 이따위로 한다? 개처 때립니다. 진심으로. 쉬지 않고 뺨싸대기 양쪽으로 갈깁니다. 이거는 진짜 삼선 슬리퍼를 제가 사서라도 삼선 슬리퍼 대가리 떨어질 때까지 때립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5번째, 전해질 잘 챙기기. 물과 나트륨. 인간은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근육은 70%가 하체고요. 즉 인간은 물이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자, 그러면 보디빌더는 하체를 하지 않으면 보디빌더가 아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모델과 피지크는 보디빌더가 아니냐? 네, 아닙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 라고 할 뻔. 장난이고요. 인간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전해질을 잘 챙기셔야 돼요. 수분과 전해질을.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세포와 세포 외기질 간의 상호작용이 느려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피가 찐득해지고, 결국에는 삼투압 형성도 떨어지고, 그 수용성인 물질들의 모든 활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안 돼요. 즉 동화작용이 안 되고 펌핑감이 떨어지며 인슐린의 작용, 즉 인슐린 민감도도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물은 4에서 6리터 정도를 먹으면 되고요. 정진 이용승 선수처럼 하루에 12리터씩 먹는 거는 솔직히 오히려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근데 이용승 선수가 나보다 몸 좋잖아.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네가 뭔데 그거를 안 좋다고 얘기해.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좋은 거고, 그 사람이 물을 12리터를 마시면서 혹은 18리터를 마시면서 하루에 편의점 가서 양손에 2리터짜리 6개를 양손에 들고 하나는 중앙일두곤에 끼고 3팩씩 사와가지고 다 마신다고 하더라도 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안 좋다라는 거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추천하는 4에서 6리터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급 노하우 하나 들어갈게요. 아침에 일어난 즉시, 자, 방광 한번 화장실 가서 비워주시고, 자, 공복 체중 한번 재주시고, 제 루틴이에요. 그리고 물 500ml에 소금 한 꼬집 정도 타서 마시시면 됩니다. 한 0.2g에서 0.5g 정도 타서 마시시면 돼요. 그냥 대충 타서 드세요. 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소금 추천은 어떤 게 좋냐? 소금은 정제가 적게 된 소금이 좋은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제가 적게 됐긴 했지만 불순물들이 많으니 암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드린다는 점. 많이 알려준다. 오늘 공부 많이 된다 진짜. 자, 그 다음 상급 노하우. 운동 중에 소금이라고 적어있네요. 그냥 소금으로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요. 운동 중에 소금 한 꼬집 혹은 전해질 파우더를 타먹기. 저는 전해질 파우더를 타먹고요, 나트륨은 500mg에서 600mg 정도 사이를 먹고 있어요. 전해질 파우더에 들어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전해질 파우더에 뭐 다른 건 좀 적더라도 나트륨의 양이 적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걸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와, 숨이 안 쉬어지네. 너무 길어질까봐. 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나가지 말아봐요. 하나 남았으니까.
체중 느는 속도를 조절하라. 6번째, 체중 느는 속도를 조절하라. 진짜 중요합니다. 주당 0.4kg 이상의 증량 시 무조건 살컵이 됩니다. 진짜 살컵밖에 안 돼요. 네, 살컵밖에 안 됩니다. 벌컵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당 체중 0.25에서 0.4kg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주에 근육 400g을 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내추럴 중에는 없어요. 뭐 이상한 뭐 호르몬적으로 뭐 종양이 있어가지고 막 많이 나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에 400g을 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100g도 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최적의 운동과 최적의 식단과 최적의 휴식을 가져가도 주에 100g씩 매주 100g씩 1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럼 1년에 뭐 4kg를 올린다는 건데 대회 체중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7번째. 하나 남은 줄 알았는데 두 개 남았네요. 이거는 뭐 휴식편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숙면, 잠을 잘 자라 제발. 꿈나라에 있으면은 산타크로스도 들어와서 선물도 주고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잠이라는 것 자체가 보디빌더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운동, 영양, 휴식 중에 휴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운동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휴식, 영양 안 챙기는 사람 어디 있어? 잠 잘못 자는 사람? 이런 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뭐 중요도로만 따지면 뭐 운동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자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건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근데 휴식에서 그냥 대충 자고 뭐 4시간 자고 핸드폰 뭐 새벽 4시까지 쇼츠 보고 이러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프로들 중에서도. 그래서 근성장의 대부분은 숙면 중에 일어나는데, 깨어있게 되면 근육 합성과 근육 분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선 합성되고 어떤 곳에선 분해되고 어떤 곳에선 합성되고 어떤 곳에선 분해되고, 거의 뭐 레고 마냥 어떤 사람은 부수고 어떤 사람은 조립하고, 눈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어떤 사람은 눈사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깨부시니까. 수면이 부족하면은 근육 분해에 영향을 주는 코르티졸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지경까지 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티졸이 있어야 되는 호르몬은 맞는데 너무 과다하면은 뭐든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을 때는 교감신경들, 내 핸드폰에서 오는 빛과 어디서 들려오는 괴성, 어디서 빵거리는 차의 엄청난 소음, 그리고 반짝거리는 뭐 신호등, 혹은 어떤 사람이 손전등을 켜서 나한테 들어오는 강력한 빛 등등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칼로리가 소비가 되면서 근육의 성장을 저해하면 물론 근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죽죠. 즉 잠을 못 자면은 근성장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라는 영양제를 200mg 정도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침 1시간 정도 전에, 1시간에서 30분 전에.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는 핸드폰, 특히 쇼츠 20초 30초마다 이거 손가락 하나하나, 말초신경 하나하나 움직여서 이 나의 말단 신경, 말단 교감신경까지 쭉쭉 계속해서 전기 자극을 중추에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행위를 하시게 되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다큐를 보고, 뭐 40분짜리 다큐를 보고 쭉 보던가, 아니면은 뭐 TV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만화책을 본다던가,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안대 귀마개 등을 활용해서 뭐 새벽에 어떤 사람이 뭐 위층에서 뭐 물 먹으러 가다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제 뭐 밖에서 어떤 사람이 저녁 새벽에 술 처먹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다 겪어서 깼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대와 귀마개를 활용해 주시면 나쁘지 않겠다. 숙면을 절대 지키셔야 돼요. 자, 이걸로 3대 600의 벌크업 상급 노하우, 운동편과 영양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해보세요. 한번. 휴식편에서는 어떻게 자야 되는지, 근성장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뭐 벌크업이라고 해서 근비대에 뭐 엄청난 다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벌크업이든 림매스업이든 상승 다이어트건 근육을 키우는 거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는. 일단 분할편은 맨 마지막에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할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매일 전신을 해도 운동을 잘하면 몸이 좋아지고 뭐 이분할을 해도 운동을 잘하면은 몸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부터 잘하고 거기에 분할이 더해져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그때서야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할법이라는 게 근성력에 거기 운동 잘하는 것 플러스 분할법이 더해져야지 정착이 없는 근성장을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몇 년 안에 다시 정체기를 맞을 거라는 걱정 없이 제 기준으로 현재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드는 운동법을 찾았고 과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5,000시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정체기 없는 내추럴 운동법을 찍어서 진짜로 정체기 없는 내추럴 운동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운동법이 뭐 존재하냐 뭐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들도 막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추럴 운동법이랑 로이더 운동법은 무조건 100% 그냥 뭐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하지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추럴에서 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가 전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만약 공감을 안 한다? 그 새끼는 페이크네티라고 할 뻔. 예, 그렇게 근데 솔직히 진짜 저는 무조건 내추럴 운동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의 내추럴 운동법을 지금 거의 알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찍어서 여러분들의 근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 방법을 알 거예요. 알 건데 무료로 풀기엔 좀 많이 아깝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운동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적용을 시키잖아요. 운동을 하시던 분이면 1년도 안 돼서 다 저보다 좋아질걸요? 진짜로? 그리고 운동을 아예 안 해본 사람도 3년이면은 저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3년이면 선수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 특히 그러니까 웬만한 대회에서 뭐 입상권에 들 수 있는 정도의 몸을 만들어낼 정도의 운동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안 알려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하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한 6개월만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제가 지금 운동을 3년 6개월을 했는데 사실 2년은 버렸고요. 한 1년 6개월 중에 뭐 군대에 있는 거 좀 빼면은 제가 제대로 근비대를 한 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운동법을 알아서 분할법을 알아서 식단법을 알아서 휴식법을 알아서 제대로 한 거는 진짜로 몇 개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구독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라도 운동하는데 정체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양대건 치고 들어와서 내 3대 600의 벌크업 상급 노하우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세요.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다 붙였다면은 진짜 따봉이고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면 나가셨겠지만 여기까지 와셨으니까 덕담 한마디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좋은 일이 많기를 기도하면서 근성장이 많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